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보감 시간입니다. 허남설 기자, 박중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박나래 씨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예. 박나래와 매니저들의 고소 고발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사 이모, 소위 주사 이모 게이트로 예. 번져가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단돈 10만 원에 뚫린 건설 현장, 가짜 자격증으로 아파트를 짓는 무자격 외국인들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안전도 위협하겠는데요. 예. 네. 그리고 허남설 기자는요?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저속노화 전도사죠. 예. 정의용 교수를 최근에 둘러싼 논란의 경과와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생린대 가격이 비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하신지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물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나래 씨 매니저와 갈등 주사 이모 게이트부터 볼까요? 예, 이번 12월은 사실 12월 초부터 박나래 씨에 대한 의혹이 터지면서 시작을 해서 예. 한 달 내내 이 의혹이 확산하고 더 증폭되는 이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달 초 3일에 전 매니저들, 박나래 씨와 함께 일했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 전 매니저들과 박나래 씨와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그 매니저들이 경찰에 또 박나래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 박나래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이유로 고발했고 그러자 박나래 씨가 또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또 맞고소를 합니다. 이유는 이들이 실제 있지도 않은 갑질을 허위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 자신한테 예. 공갈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러다 또 며칠 뒤에 매니저들은 다른 혐의로 박나래 씨를 추가 고소합니다. 뭐 특수상해, 명예훼손 이런 혐의들인데 그러니까 갑질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라는 더 그 이야기들을 대면서 예. 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은 박나래 씨가 다시 매니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예. 별도 법인을 세워서 매니저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근데 이게 박나래 씨하고 매니저 간 공방 차원을 넘어서 지금 연예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게 이 주사 임모라고 불리는 지금 무면허 시술자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이 많이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 게이트라고 표현을 요새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또 박나래 씨 논란의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12월 6일에 한 연예 전문 매체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박나래 씨가 불법 시술,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 의약품, 예.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을 이 주사 이모 A 씨로부터 전달받아서 복용했다라는 새로운 의혹이 등장한 건데요. 주사 이모 A 씨와 박나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이 혐의로 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고 그래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있습니다. 예. 전 의협 회장이신 분인데 이분도 이 주사이모 A 씨하고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박나래 씨한테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고 점점 다른 동료 연예인들까지 의혹을 받는 양상입니다. 줄줄이 이제 엮여가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정재영 씨, 그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키, 예. 온유, 그리고 유튜버 먹방 유튜버로 잘 알려진 분인데 입짧은 햇님 이런 분들이 주사이모와 아는 관계다. 주사이모로부터 의료 서비스, 주사를 맞았다, 링거를 맞았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는 이제 다이어트 약물을 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 이모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했다. 예.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샤이니의 키, 예. 이제 박나래 씨하고 같이 방송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인정을 했습니다. 집에서 주사 이모 A 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본인은 그분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내 불찰이다 하면서
방송에서 하차를 했죠. 예. 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처방받았다는 약이 무슨 약이에요? 처방받았다는 약이 그 이제 저겁니다.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예, 예.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어떤 약이냐면 예. 일단은 뭐 그 이달 초에 이미 한번 알 수 없는 약물을 박나래 씨가 주사 임무로부터 받아서 복용했다라는 게 알려졌고 최근에 또 매니저들이 언론에 폭로를 했던 게 다른 이제 그 박나래 씨가 복용했다는 다른 약 봉지 사진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약사나 의사들이 보니 여기에 펜터민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이렇습니다. 이제 약봉지에 뭐 아침 저녁 복용 이렇게 적힌 그 봉지들이 공개가 됐고 사진으로 지금 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펜터민은 뭐냐면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는 약입니다. 식욕 억제 네. 기능이 그래서 있군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음식을 덜 먹게 해서 이제 살을 빼는 구조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이제 예. 그 약 전에 1세대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살을 빼려고 이 약을 많이 복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 알약의 모양이 정제라고 정 모양이 나비 모양을 닮아서 나비약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나비약. 네, 물론 그 이 펜터민은 한 가지 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병원 가서 처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예. 중독성 오남용할 경우에 중독성 환각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의사들이 반드시 처방을 하고 제한된 목적으로만 복용하도록 안내를 복약 지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박나래 씨나 혹은 그 유튜버들이 처방받지 않고서 주사 이모를 통해서 그 이 약을 전달받아서 복용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의혹으로 떠오른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약은 결국 누군가가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 약을 획득했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밝혀져야 됩니다. 매니저들이 관여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들이 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약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나와야 그래요. 됩니다. 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관련된 연예인들 가운데 또 상당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처방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다 그 처방지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9년 전이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링거를 맞는 그 방송 화면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것도 주사임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둘러싸였는데 뭐 소속사 측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했습니다. 그 자기들 입장을 해명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마지막 처치인 수액 그 맞는 것만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스케줄이 너무 바쁜 이유로 차 안에서 맞은 것뿐이고 나머지 의료 행위는 모두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불법 시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박나래 씨도 조사를 받은 것 같고요.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날까요? 이거는 사실 뭐 수사관들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강력 범죄처럼 범죄 혐의가 딱 드러나는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의 입장이 완전 다르고 그 중간중간에 상충하는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양쪽의 입장을 충분하게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이제 경찰에 조사 받으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증거물들을 제출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모두 취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경찰이 중간 지점에서 이 범죄 혐의점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뭐 이게 SNS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 방송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게 계속 또 추가로 공개가 되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허남철 기자와 함께 이 정의용 교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속노화 열풍의 주역이었잖아요. 정의용 네. 교수. 지금 뭐 모든 뭐 광고 또 뭐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 하차했던데요. 네, 이른바 뭐 손절 분위기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정의원 정 교수는 이제 자신의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할 당시에 그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위촉 연구원 A 씨가 자신을 이제 스토킹했다면서 지난 10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에 뒤늦게 알려졌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며칠 뒤에 A 씨가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본질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 19일에 맞고소를 한 거예요. 예. 이러면서 지금 사건이 번지고 있는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입장문을 보면요. 정의원 씨가 성적 욕구와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요구를 받은 장소가 뭐 병원의 연구실이나 뭐 숙박업소, 피해자의 집, 뭐 A 씨의 집, 뭐 이렇게 다양했다고 합니다. 예. 네. 저속노화 이 책으로도 워낙 유명해서 네. 알려진 분인데 이 책도 지금 저작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본인의 단독 저서가 아니에요? 네, 지금 A 씨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 A 씨 측은 지금 예. 정의원 씨가 그 출간한 저서가 지난 6월에 출간한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스토킹 혐의를 일부러 제기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있어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책의 경과를 보면요, 정의원 씨와 A 씨가 공동 저자 계약으로 출발을 했고, 이 점은 정의원 씨도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A 씨가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의원 씨가 먼저 공동 집필을 제안했다가 나중에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라면서 공동 계약을 철회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집필을 하는 중에 A 씨는 수개월 동안 출판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원고를 집필하는 이른바 고스트라이터, 그러니까 대필 작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이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정의원 씨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자신의 어떤 저작권을 명확히 반영한 개정판을 출판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의원 씨가 연락을 차단했고, 그런 그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A 씨가 이제 정의원 씨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을 했더니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킹 혐의로 몰았다라고 그렇게 A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A 씨 측 주장 또 정 교수 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 교수 측은 공갈을 위한 스토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A 씨 측은 이게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권력형 법적 쟁점이 선범죄, 되겠네요, 그게. 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권력형 선범죄가 과연 법적 쟁점을 살펴봤을 때 형법 303조에 이제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서 가늠한 자를 처벌한다, 이런 예. 규정이 있어서 이걸 이제 위력에 의한 그 성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관계를 따져 보면 정의원 씨와 A 씨의 관계는 서울 아산병원 소속 교수와 미촉 연구원 관계, 그래서 어떤 그 상하 관계는 인정이 되죠. 네. 그런데 그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권력형 성범죄로 인정이 되느냐? 그거는 최근 사건들에서 판단이 좀 갈립니다. 뭐 예컨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보면, 충남지사의 사건을 보면은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을 했는데, 예. 그게 뭐 물리적인 폭행이나 말로 하는 협박이 현장에서 있어야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안희정 전 지사가 가졌던 지위나 권세가 있고, 예.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상관이고 피해자 그 김지은 씨가 이제 비서였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상하 관계 같은 것까지 종합해서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예. 반면에 최근에 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배우 오영수 씨 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그 연극계의 어떤 도제식 위계 구조를 그 언급을 하면서 예. 이것이 위력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정작 사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압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따져서 무죄 행위를 내는 그런 그 경과에 이르러서 이것이 어떻게 권력형 성범죄가 단순히 상하 관계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 가지 판례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저속 노화 관련해서 저속한 노화였다라고 상당한 이제 실망감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중적 성공을 이룬 분들의 도덕적 기준을 과연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뜨끔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예. 반대로 뭐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좀 트라우마를 느끼실 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예. 이제 수행했다는 역할이 뭐 그런 겁니다. 연구 보조원으로 채용은 됐지만 실제로 연구 보조 업무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의원 씨의 뭐 그 SNS 게시물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직접 올리고 그리고 뭐 그 응답 다른 이용자들이 DM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응답까지 하고 그리고 저속노화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개설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에 가까운 예.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다는 건데 사실 사회적으로 뭔가 좀 명성을 얻으신 뭐 특히 교수 같은 분들을 보면은 예.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지?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딴 데 외부 강연도 하고 예. 뭐 책도 쓰고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거기에 그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석박사 학생들이라든지 예.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특히 그런 데 있어서 공적 평가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작권처럼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그렇군요. 물론 정의원 씨 사건의 실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그런 점들에서 좀 되새겨 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논란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박준규 기자, 이번에 가져오신 소식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국가 공인 자격도 없는 외국인들이 짓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불안한 소식이에요. 네, 불안한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구비해야 될 그 서류들을 위조된 것으로 이제 준비해서 취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이번에 자격이 없는데 밝혀졌습니다. 건설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그리고 건설 현장에 취업하려면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그리고 각 그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이 작업마다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이런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데도 위조된 것을 돈 주고 사서 취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제 이들이 어디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서울 잠실, 인천, 송도 대단지 아파트 현장에도 투입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대단지 아파트 현장도 있고요. 거기 예. 말고도 다른 지역의 크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채용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청을 줬겠지만은. 예, 하청이긴 한데 그럼 대형 건설사도 책임이죠. 예. 책임은 아마 뭐 그런 것들도 들여다볼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면 당연히 부실 공사와 그리고 중대 재해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이 뭐 이를테면 붕괴나 균열 같은 중대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험이 큰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거푸집 기능사 같은 것들이 이번에 말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푸집은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공정인데 이것들은 건물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치밀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데 위조된 것을 가지고 취업을 한 사람이 거푸집을 세우면 당연히 네.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유명 단지도 포함되어 있고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무려 20명의 무면허 예.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래요?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위조 자격증이 SNS를 통해서 버젓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고 전국 각지로 퍼진 것이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수사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수사하면은 아마 건설 현장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이게 경찰 말고 관세청에서도 이 위조된 것들이 결국 외국에서 위조해서 국내로 들여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국제 우편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들여오는데 또 예. 관세청도 그 위장된 위조 이 면허들 자격증들을 적발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허남사 기자의 두 번째 소식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었잖아요. 생리대 가격 왜 이렇게 비싼지 네. 그 원인을 좀 알아보라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좀 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요.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최고로 비싼 수준이라고 하고 이게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가 이제 국내의 생리대 513종과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파는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국내 생리대 한 개당 평균 가격이 해외 생리대 한 개당 그 가격보다 39.5% 그러니까 우리 그 가격으로 보면은 2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한 장당 200원이니까 뭐 10장이면 2,000원, 20장이면 4,000원 이렇게 비싸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런 그 체험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일본 여행을 갔더니 생리대 가격이 너무 싸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해서 이제 생리대를 쓴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국내 생리대 가격은 지금 논란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깔창 생리대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생리대가 왜 비싸냐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시장 독과점 문제가 좀 독과점? 있습니다. 예. 네, 유한킴벌리나 LG 유니찬 같은 이 몇 개 업체가 그 한 80에서 9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좀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 움직임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 추진되고 있는데 21대 22대 국회에서 연달아서 월경용품 가정안정화법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이제 수입 그 생리대를 적극적으로 국내에 들여오자라는 거예요. 예. 그 방법은 이제 부가세를 면제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자. 그래서 가격을 낮추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유기농, 친환경 이런 인증 마크가 그 시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리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독과점 이야기가 나오니까 쿠팡 생각나가네요. 쿠팡 독과점이요. 예.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허준보감 경향신문 허남철 기자, 헤럴드 경제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